이번 시간에는 14장 5절 공면의 넓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3차원 공간 안에 Z는 fxy 이렇게 주어진 이런 식을 갖는 공면이 주어져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이 x, y, z의 역할을 바꿔도 돼요. 그렇다면 그 바꾼 것으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면이 편의상 Z는 하고 풀려 있는 식이 편할 때도 있겠지만 또는 X는 G, Y, Z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Y로 풀어서 Y는 H, X, Z 이렇게 풀어놓을 수도 있어요. 똑같이 3차원 공간에 있는 공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Z는 fxy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Z를 높이 쪽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 X는 하고 풀어놓으면 X축을 높이축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Y는 하고 풀렸을 때도 마찬가지 Y축을 높이의 축으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편의에 따라서 어떤 식이 더 편한지 선택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편한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이론은 다 똑같은 거니까 대표로 Z는 fxy, 공면의 식이 이렇게 주어졌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xy 평면에 이 공면의 식 Z는 fxy의 정의역이 주어져 있겠죠. 그 정의역을 영역 D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공면 중에서 이 영역 위쪽에 놓여 있는 그 공면의 조각이 있겠죠. 그 공면 조각의 넓이, 그것을 결론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넓이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중적분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중적분의 적분 영역은 이 공면의 정의역입니다. 공면의 정의역,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정의역에서 중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공면의 정의역이 이 중적분의 적분 영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어떤 식을 적분하면 되냐? 루트 1 플러스 z를 x로 편미분한 것의 제곱 플러스 z를 y로 편미분한 것의 제곱 이렇게 해서 중적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 독립변수가 x하고 y니까 da는 dx, dy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x로 풀었다면 da라는 것이 독립변수가 y하고 z니까 dy, dz 이렇게 바뀌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y로 풀었을 때는 독립변수가 x와 z니까 da는 dx, dz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것은 편의에 따라서 바꿀 수 있게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는 값은 여기 z라는 이 공면의 식의 종속변수 z를 그 독립변수 x하고 y로 각각 편미분해서 그걸 제곱하고 더하고 거기에 1이 더해진 거죠. 거기다가 루트 이렇게 해서 중적분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식이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칠판을 잠깐 지울게요. 자, 공면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 적분 영역, 즉 공면의 정의역 D는 가장 간단하게 직사각형 영역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중적분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자, 그래서 X축,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나란하게 직사각형 영역이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이걸 D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공면이 이렇게 D라는 이 영역의 위에 놓여 있는 그 공면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 중에 이 위에 놓인 것만 자 그렇게 잘라냈어요.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이 공면의 식이 z는 fxy다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렇죠? 이 공면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 그 아이디어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D라는 것은 이제 X하고 Y의 범위로 이렇게 X1, X2부터 곱하기 Y1, Y2 이렇게 영역을 표시할 수 있겠죠. 직사각형 영역. 가로 X축은 X1부터 X2까지, 세로 Y축은 Y1부터 Y2까지.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직사각형 영역을 몇 개로 나눌 거예요. X축도 몇 개로 나누고 Y축도 몇 개로 나누고 이렇게 나눠 봅니다. 자, 이렇게 나눴다고 할까요? 그림처럼. 그렇다면 이 나눈 작은 직사각형 영역들이 있죠. 그 위쪽에 놓인 곡면 조각들이 있죠. 이 전체 곡면의 넓이를 계산하고 싶은 건데 그것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 곡면의 넓이는 각각 이 작은 곡면 조각의 넓이를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각각의 작은 곡면 조각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건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D라는 이 영역을 나눈 이 작은 직사각형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여기라고 할까요? 정 가운데 보이는 이 부분. 그렇다면 그 위쪽에 있는 곡면 조각도 여기 정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아래쪽에서는 작은 직사각형이 이렇게 잘려 나왔고요. 그 위에 작은 곡면 조각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이 작은 곡면 조각의 넓이를 다 더하면 됩니다. 이 작은 곡면 조각의 넓이를 즉 이 작은 곡면 조각을 Sij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그 Sij의 넓이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잘려 나온 여기 이 곡면의 정의역에서 잘려 나온 작은 직사각형 영역 요것은 Rij라고 할게요. 그렇다면 이 곡면은 Rij 위쪽에 있어요. 그렇죠? 그 위쪽 조각의 넓이를 계산해서 할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곡면을 지금 이 작은 곡면 조각 이것의 넓이를 계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 곡면 넓이 계산하는 것하고 똑같이 어려우니까 이제 근사값을 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작은 직사각형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이 위쪽에 여기 이 작은 직사각형을 지금 이렇게 X축 방향, Y축 방향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때 여기 Rij 요것에 왼쪽 아래쪽이니까 X축으로는 이쪽으로 이렇게 오른쪽이 양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Y축 쪽으로는 위로 이렇게 이쪽 양의 방향을 위로 위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왼쪽 아래쪽이니까 요 점이 있죠. 그렇죠? 요 점에서 이렇게 쏘아 올린 여기 곡면 조각에 요 점이 있죠. 그렇죠? 이 곡면 조각의 이 점을 PIJ 이렇게 두겠습니다. PIJ라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PIJ에서 이 곡면에 여기 이렇게 잘린 부분에 이 곡면에 속해 있는 곡선이 있죠. 이것에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두 개 접선이 만드는 것이 이 점에서의 접평면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접평면에서 역시 요 아래쪽에 있는 D를 잘라놓은 Rij, 그 작은 직사각형, 그 위에 놓인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쏘아 올려서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접평면에서 요만큼이 잘려 나오죠. 그렇죠? 이 넓이를 근사값으로 쓸 거예요. 됐죠? 그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건가?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됐죠?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작은 곡면 조각이 있어요. 이렇게 Sij, 곡면 조각입니다. 곡면 조각. 그럴 때 이 곡면 조각의 넓이를 요 점에서
요게 그 아래쪽에 수직 사용하면 그 작은 직사각형, 거기서 왼쪽 아래쪽에 속하는 점입니다. 즉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그려놓고 직사각형을 이렇게 그렸다면 요 점이에요. 요 점. 왼쪽 그리고 아래쪽. 어렵지 않죠? 오른쪽, 위쪽 그러면 여기죠. 그렇죠? 오른쪽, 아래쪽은 여기. 그렇죠? 왼쪽, 위쪽은 여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왼쪽, 아래쪽입니다. 이 점입니다. 그 이 점을 쏘아 올린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이에요. 자, 그럴 때 여기서 이렇게 이 곡선과 이 곡선에 대해서 접선을 긋은 겁니다. 이쪽은 X축 방향이죠. 이쪽은 Y축 방향 곡선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직사각형, 이 아래쪽에 있는 작은 직사각형 조각, 그렇죠? 요것을 역시 이렇게 쏘아 올려서 이 접평면에서 이렇게 이 조각을 이렇게 잘라냅니다. 이 접평면 조각, 이 넓이를 계산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X축 방향에 있는 이렇게 잘려나온 이 벡터를 A라고 해볼까요? Y축 방향으로 이렇게 잘려나온 이 벡터를 B라고 할게요.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이 접평면 조각, 이것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 두 개의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앞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이 평행사변형,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그 넓이는 당연히 두 벡터의 곱, 이것의 크기를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해서 A 곱하기 B의 크기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A라는 벡터는 어떻게 표현됐고 B라는 벡터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여기 이제 XY 평면에 여기 RIJ라는 작은 직사각형 조각이 있습니다. 그때 여기 가로, 여기 X축 방향이 있죠. 세로는 Y축 방향. 이 가로를 X가 증가한 양이다라는 뜻으로 델X라고 쓸게요. 요만큼 Y가 증가한 양은 델 Y라고 쓸게요. 그렇다면 이 A라는 벡터는 이걸 그대로 평행하게 XY 평면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잘려 나오면 이렇게 아래쪽에 이만큼이 델 X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아래쪽에 이만큼이 델 Y가 되겠죠. 그렇죠? A라는 벡터는 X축 방향이니까 Y축 방향으로는 진행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Y축 방향으로 진행한 그 성분은 0이고 B라는 벡터는 Y축 방향의 벡터니까 X축 방향으로 진행한 건 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A라는 벡터는 I와 K만 가지고 표현되는 거고 B라는 벡터는 J와 K만 가지고 표현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건 접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접평면이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편미분할 때 배웠죠. 그렇죠? 바로 X축 방향의 이 접선이 되는 이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fx를 가지고 계산하지요. 그렇죠? y축 방향으로 되는 이 곡선의 근 접선, 즉 이것의 기울기는 이건 fy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fx라는 기울기는 x가 증가한 양분의 그때 z가 증가한 양이겠죠. 델 z. 그렇죠? 그렇다면 델 z라는 것은 델 x분의 델 z가 fx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fx는 델 x분의 델 z. 그렇다면 델 z라는 것은 fx 곱하기 델 x예요. 그렇죠? 이쪽도 기울기가 fy인데 fy는 이번에는 y의 증분 델 y분의 델 z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럼 b에 대해서 델 z를 풀면 델 z는 fy 곱하기 델 y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a라는 벡터는 x축으로는 델 x만큼 진행했어요. 그렇다면 i에 곱해지는 수는 델 x, x축 방향, 단위 벡터가 i니까. 그렇죠? 그리고 y축 방향은 0이니까 쓸 거 없고요. z축 방향 k에다가 곱하면 되는데 z축 방향은 fx 델 x만큼 증가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a라는 벡터는 델 x i 플러스 fx 델 x k, 이렇게 i와 k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b라는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b는 x축으로는 0이에요. 진행한 게 없어요.
y축으로는 델 y만큼 진행했어요. 그렇죠? z축으로는 fy 델 y만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b는 델 y j 플러스 fy 델 y k 이렇게 j와 k만 가지고 표현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벡터의 곱하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a 곱하기 b는 3차 행렬식으로 표현되고 첫 번째 행은 ijk 표준기저 벡터를 써주면 되고요. 두 번째 행에는 a의 좌표, 첫 번째 성분은 델 x, 두 번째 성분은 j 앞에 0이 곱해진 거니까 0. 그렇죠? 세 번째 성분은 k 앞에 곱해진 fx 델 x. 그렇죠? 세 번째 행은 b의 좌표를 써주면 됩니다. b의 좌표는 x축으로 진행한 거 없으니까 0. 그렇죠? y축으로는 j 앞에 곱해진 델 y, z축으로는 k 앞에 곱해진 fy 델 y.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예, 이 값은 i 앞에 곱해지는 게 첫 번째 성분인데 이렇게 곱하면 0이죠. 그렇죠? 이렇게 곱해서 뺄 거니까 마이너스 fx 델 x 델 y.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성분은 마이너스 fx 델 x 델 y, 델 x 델 y를 뒤쪽으로 빼낼게요. 묶어낼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j에 곱해진 게 두 번째 성분. 플러스 쪽은 0이 곱해지니까 0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쪽은 이렇게 곱해서 뺄 거죠. 델 x, 델 y, fy 뺄 거니까 마이너스 fy 역시 델 x, 델 y는 뒤로 묶어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성분은 k에 곱해진 건데 플러스는 이렇게 곱할 거죠. 델 x, 델 y. 그럼 델 x, 델 y 묶어내면 거기에 1이 곱해진 거죠. 마이너스 쪽은 이렇게 곱할 텐데 0이 곱해지니까 0이죠. 다 됐죠. 자, 그렇다면 a 곱하기 b라는 이 벡터는 델 x 델 y가 모두 곱해져 있으니까 묶어내고 스칼라 곱으로 그러면 어떤 벡터에 델 x 델 y가 곱해진 거냐? 마이너스 fx 콤마 마이너스 fy 콤마 1. 그렇죠? 예, 이렇게 됐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벡터에 이런 스칼라를 곱한 건데 스칼라를 뒤에다가 쓴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 곱하기 b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이 벡터의 크기인데 크기 안쪽에 곱해져 있는 이 스칼라는 절대값으로 나갈 수 있죠. 그런데 델 x 델 y 플러스 값이니까 절대값 없어도 되죠. 그렇죠? 해서 델 x 델 y 그냥 나가면 되고요. 이 벡터의 크기를 이제 곱하면 되는데 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 제곱 제곱 제곱. 그렇죠? 해서 루트 이것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뀌고 fx의 제곱, 즉 z를 x로 편미분한 것이 fx죠. 그렇죠? 그러니까 fx의 제곱이 된 거고 그 다음 이것의 제곱 역시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fy의 제곱. 그렇죠? 예, z를 y로 편미분한 것이 fy니까 fy의 제곱 계산한 거죠. 거기다 1의 제곱 1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a 곱하기 b의 크기라는 것은 루트 1 플러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의 제곱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의 제곱 곱하기 델 x 델 y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a 곱하기 b의 크기를 계산했으니까 지금 근사값, 이 한 조각 공면의 넓이의 근사값을 이 저평면 잘려나온 부분, 이것의 넓이를 가지고 근사값을 계산한 거죠. 그렇다면 이걸 다 더하면 전체 공면 넓이의 근사값.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적분하듯이 여기 이 공면의 정의역이 되는 이 부분을 처음에 이렇게 n개 조각으로 나눠서 이 근사값을 계산을 해보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되죠. 즉 x축, y축 방향으로 이 잘게 쪼개는 이 개수를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x를 n개로 나누고 y를 m개로 나눴다면 n도 무한대로 보내고 m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취해주면 참값으로 가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면의 넓이는 저평면 조각의 넓이 이거죠. 예, 이 값은 저평면 조각의 넓이였어요. 그렇죠? 이걸 다 더해서
x축을 m개로, y축을 n개로 이렇게 나눴네요. 그렇다면 이 다 더한다라는 것은 이 m개를 다 더합니다. 그렇죠? y쪽도 n개를 다 더합니다. 그래서 x는 여기 i가 1부터 m까지 움직이게, y는 j가 1부터 n까지 움직이게 해서 다 더하면 나눠진 그 저평면 조각의 넓이가 다 더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면 근사값. 그렇죠? 예, 이것은 근사값이고요. 이제 여기 나눈 이 개수 m과 n을 전부 무한대로 보내주면 참값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 식이 얘기하는 걸 볼까요? 리미트 m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j는 1부터 n까지, 그리고 여기 뒤에 델 x 델 y가 있어요. 그렇죠? 리미트 시그마 델 x 델 y, 이게 바로 중적분의 식이었죠. 그렇죠? 이건 더블 인티그럴 d 위에서 중적분 dA, 예, 이렇게 표현되는 값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남는 것이 이제 피적분 함수로 오면 되겠죠. 예, 해서 피적분 함수는 루트 1 플러스 z를 x로 편미분한 것의 제곱 플러스 z를 y로 편미분한 것의 제곱.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예, 이제 이 공식을 사용해서 예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예제 1번 보세요. 세 꼭지점이 0,0, 1,0, 1,1 이렇게 되는 삼각형 영역 T, 그 T 위에 곡면 Z는 X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2, 이것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영역을 볼까요? XY 평면에서 T라고 표현되는 영역을 봅니다. 네, T라는 영역은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갖는 삼각형 영역이다 그랬어요. 0,0 원점이지요. 1,0 x의 값이 1이고 y가 0인 곳 여기지요. 1,1 x도 1이고 y도 1인 요 점이지요. 1,1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갖는 삼각형 영역은 이만큼이죠. 예, 이 영역이 바로 t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위에 곡면 조각을 계산하면 되는데 곡면의 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곡면을 이제 그려봐야 되는데, 예, 우리 앞에서 배웠죠. 다변수 함수 배울 때, 예, 이 곡면은 등위 곡선을 가지고 예,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등위 곡선 하는 것은 이 이변수 함수를 상수로 두면 되죠. 예, 그 값을 k라고 두면 k는 x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y가 x의 2차식으로 표현됐어요. 당연히 포물선이죠. 그렇죠? 예, 이것은 포물선이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물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렇죠? k가 0일 때는 예, x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된 걸 풀면 되고 k가 1일 때는 이 값이 1이다를 풀면 되고 k가 2일 때는 이 값이 2이다라는 걸 풀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식을 y로 풀어보면 예, y는 이 값과 이 값을 넘겨주고 2로 나누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그렇죠? 넘어갑니다. 예, 그렇다면 넘어가서 부호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렇죠? 예, 그리고 2도 넘어가서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2 예, 거기에 k가 더해진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상수가 더해졌어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곱하면 2분의 k 그렇죠? 플러스 2분의 k 마이너스 1이다. 이만큼 상수가 더해진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포물선을 그려보면 예,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하는 것을 평행이동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x는 마이너스 y제곱, 예,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하는 것이 어떤 포물선인가를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건 원점을 지나가는 포물선입니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y가 x제곱 하는 것은 이런 모양이고 거기에 상수가 곱해진 것은 이것의 폭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하는 것뿐이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곱해졌으니까 이렇게 생겼죠. 그렇죠?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렇죠? 거기에 이만큼 상수가 더해졌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어진 공면은 일단 등위 곡선 그려볼까요? K가 0이다 그러면 여기 XY 평면에 있어요. 그렇죠? K에다 0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렇죠? 예, 그걸 그리면 여기 X축, 여기 Y축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예, 이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면 돼요. 그렇죠? 거기에 마이너스 1 했으니까 K가 0이어서 마이너스 1 했으니까 Y에 마이너스 1 하면 더 아래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이렇게 잘려 나올 거예요. 그렇죠? K가 0일 때. 그렇죠? 자, 그럼 K가 1일 때, 2일 때 이렇게 올려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K가 2일 때 가볼까요? K가 2다 그러면 이 값이 1이 돼서 1 빼면 0이 되죠.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만 남죠. 그렇죠? 그렇다면 예, 당연히 여기 이렇게 올린 여기 예, 요건 Z축이고요. 예, 이 Z축상에 여기 꼭지점을 갖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생겼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K의 값이 커질수록 이쪽 값이 커지니까 점점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예, 점점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을 이렇게 연결하면 예, 이렇게 이 곡면의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종이를 예, 이렇게 한번 포물선 모양으로 이렇게 접어서 예, 이렇게 옆으로 기울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긴 곡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이 삼각형 영역 위에 놓인 거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그대로 따라가면 예, 이 위쪽 부분이 이렇게 잘려 나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이렇게 잘려 나온 이런 곡면이 생기겠죠? 예, 이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예, 일단 이 곡면의 넓이에 대한 식을 알고 있으니까 예, 우리는 여기 z를 x로 y로 편미분하고 제곱해서 더하고 거기에 1 더하고 루트 씌우고 그리고 이 영역에서 적분하면 되죠. t라는 영역에서.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해 볼까요? 일단 곡면의 넓이는 더블 인티그럴 t 위에 있는 곡면이다 그랬으니까 t에서 중적분. 그렇죠? 그런데 z는 하고 곡면의 식이 풀려 있으니까 루트 1 플러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의 제곱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의 제곱. 그렇죠? 예, 이제 식을 만들어내면 돼요. z를 x로 편미분해 볼까요? x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2를 x로 편미분하면 x만 변수 2x죠. 그렇죠? y로 편미분하면 y만 변수니까 x제곱 2, 이건 상수, 2y를 y로 편미분하면 2. 그렇죠? 자, 그러면 x로 편미분한 값 2x니까 제곱하고 4x제곱이죠. y로 편미분한 값 2니까 제곱하면 4. 그렇죠? 거기에 1을 더했으니까 상수는 5가 됐고요. 이것의 제곱은 4x의 제곱. 그렇죠? 우리가 적분할 값은 루트 4x의 제곱 플러스 5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영역서 적분할 거니까 이제 적분 범위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네, 칠판을 잠깐 지워 볼게요. 자, 그렇다면 t라는 영역에서 중적분을 예,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t라는 영역은 다시 한번 그려보면 x축, y축 0,0 여기죠. 1,0 여기고요. 그렇죠? 1,1 여기 1이라고 하면 이 점이죠. 이렇게 세 점을 가지고 만든 삼각형 영역이니까 여기에요. 그렇죠? 예, 이게 t입니다. 그렇죠? x를 안쪽에 놓을 수도 있고 y를 안쪽에 놓을 수도 있고 예,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y를 안쪽에 놓아 볼게요. 자, 그렇다면 x의 범위는 전체 범위 상수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0부터 1까지 우리 중적분에서 연습을 했죠. 그렇죠? y의 범위는 이제 y가 증가하는 방향에 화살표를 그리셔야 되고요. y가 증가하는 방향, 그렇죠?
자, 그렇다면 y가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가 이 적분 영역을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부분은 여기죠.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 화살표를 전체 영역에서 움직여야 되고요.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점 표시하고요.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점 표시하고요. 그렇죠? 화살표가 전체 영역에서 움직일 때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가장 먼저 뚫고 들어가는 이 점이 바로 y가 얼마다라는 곡선의 식이에요. 아래쪽 경계. 그렇죠? 근데 x축하고 겹쳐 있죠. 그러니까 이 식은 y는 0이죠. 그렇죠? 가장 나중에 뚫고 나오는 것이 위쪽 경계를 만드는 곡선의 식입니다. 이 곡선의 식을 계산해야 돼요. 0,0하고 1,1을 지나는 이 곡선의 식은 y는 x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y는 0부터 x까지 움직였어요. 그래서 y의 범위가 0부터 x까지 이렇게 설정이 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이제 범위가 다 설정이 됐으니까 중적분 안쪽에 있는 것부터 순서대로 적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 적분은 y가 변수니까 예, x는 상수 취급해요. 그렇다면 루트 4x제곱 플러스 5는 통째로 상수 취급. 그렇죠? 그렇다면 그냥 적분기호 밖으로 내보내면 됩니다. 내보내고 나면 이 안쪽에 1을 적분한 건데 y로 1을 적분할 거니까 여기 구간의 길이죠. 구간이 0부터 x까지니까 구간의 길이는 x에서 0을 뺀 거 x-0 x가 되죠. 그렇다면 이 상수하고 그냥 곱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쪽 적분은 x 곱하기 루트 4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결과를 이제 바깥쪽 적분 해주시면 돼요. 바깥쪽은 x가 0부터 1까지 움직이는 적분. 그렇죠? 예, x로 적분하면 되는데 루트 안에 있는 값을 보니까 2차. 그렇죠? 그런데 그걸 미분한 값이 여기 밖에 예,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1차. 그렇죠? 자,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의 계산은 4x제곱 플러스 5를 t라고 치환해서 치환적분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치환적분 이렇게 놓고 미분끼리 같다고 놓고 계산을 안 해도 바로 그냥 원시함수를 구할 수 있죠. 이걸 어쩌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루트는 2분의 1승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미분에서 2분의 1승을 만들 거니까 어쩌고에 2분의 3승을 미분해야 2분의 3에서 1을 빼주면 2분의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4x제곱 플러스 5의 2분의 3승을 미분해서 이 전체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1차가 곱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곱해져 있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죠. 하지만 1차가 곱해져 있으니까 치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미분해서 이게 되도록 나머지는 개수만 맞춰주면 돼요. 자, 그럼 이걸 미분해 보겠습니다. 무엇에 2분의 3승을 미분했으니까 2분의 3이 나가서 곱해지고 1 빼서 2분의 1승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3이 곱해져서 여기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없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앞에 3분의 2가 곱해져 있어야 2분의 3과 곱하면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3분의 2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그 미분 과정에 이건 무엇의 2분의 3승이니까 연쇄 법칙을 써야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다시 미분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걸 미분하면 4x제곱 플러스 5 미분하면 8x지요. 그렇죠? 8x가 곱해져서 여기 x가 돼야 되니까 앞에 8분의 1이 있어야 예, 8x가 곱해지면 x만 남죠. 그렇죠? 자, 그럼 원시함수를 이런 식으로 구한 겁니다. 그래서 원시함수는 8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x제곱 플러스 5의 2분의 3승이다. 어렵지 않죠? 예, 그렇다면 이걸 미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게 이게 되죠? 예, 그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할까요? 이렇게 약분해서 4, 4, 3, 12, 12분의 1. 그렇죠? 나머지는 4x제곱 플러스 5에다가 예, 그 4x제곱 플러스 5의 2분의 3, 3승에다가 x자리에 1 대입한 값에서 x자리에 0 대입한 값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x자리에 1 대입하면 제곱해서 1, 4를 곱하면 4가 되죠. 5를 더하면 9가 되고 9의 2분의 3승이니까 9 루트 9. 그렇죠? 근데 루트 9는 3이니까 3, 9, 27. 그렇죠? 거기서 빼기를 0 대입한 거 빼줄 텐데 x에 0 대입하면 여긴 0이죠. 5의 2분의 3승. 5의 2분의 3승은 5 루트 5.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전체의 값은 12분의 27-5 루트 5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2번 보세요. 평면 Z는 9 아래쪽에 있는 포물면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것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이 포물면은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런 포물면이죠. 그려볼까요?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고 여기 Z축입니다. 원점을 지나가죠. 그렇죠? 예, 등위곡선 가지고 생각하면 여기 K라고 놓으면 전부 원이 되지요. 등위곡선은. 그렇죠? 그래서 원점을 지나가는 이런 포물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포물면이 Z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이 포물면 전체가 아니고 전체는 당연히 무한대가 나오겠죠. 넓이를 계산하면 Z는 9라는 평면 아래쪽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Z는 9라는 것은 여기 9라고 할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는 XY 평면에서 높이가 9가 되는 그런 평면이 Z는 9가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평면 아래쪽에 있는 이 포물면 그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아래쪽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것의 넓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공면의 정의역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공면이라는 것은 우리 금방 공식을 유도했듯이 당연히 정의역은 그 정의역 위에 있는 부분을 수직으로 쏘아 올려서 공면 조각을 잘라냈으니까 이 공면을 수직 사용하면 XY 평면에 떨어지는 부분이 당연히 이 공면의 넓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XY 평면에다 이렇게 수직 사용합니다. 여기 높이가 9니까 당연히 이만큼 사용된 여기 가장 큰 원이 이렇게 되겠죠. 안쪽에 있는 것은 다 그 안에 떨어질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원판 안에 다 떨어질 텐데 이 원판,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 Z의 값이 9니까 당연히 이 포물면의 식에 Z의 값에다가 9를 대입해 준 그런 원이 생긴 거죠. 이 원이라는 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3이 되는 그런 원이지요. 그렇죠?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3이 되는 그런 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수직 사용한 곳은 그런 원 안쪽 부분이니까 이 원판 전체예요. 그렇죠? 예, 이것이 정의역 D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공면은 이 영역에서 이 공면의 식에 대해서 x로 y로 편미분해서 각각 제곱해서 더하고 1 더해서 루트 씌우고 그걸 적분하면 됩니다. 더블 인티그럴 d 위에서 루트 1 플러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의 제곱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z의 제곱 dA. 그렇죠? 예, 이걸 계산해 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값을 계산하면 이 전체 공면의 식을 x로 편미분하면 x만 변수 2x지요. 그렇죠? y로 편미분하면 y만 변수 취급하니까 2y죠. 그렇죠? 그렇다면 x로 적분한 거 2x 제곱하고 y로 편미분한 거 2y 제곱하고 그렇죠? x로 편미분한 거 2x 제곱 그러면 4x 제곱이죠. 그렇죠? 4x 제곱 플러스 y로 편미분한 거 2y를 제곱하면 4y 제곱 거기에 1을 더했으니까 1 플러스 4x 제곱 플러스 4y 제곱 거기에 루트 씌운 값을 적분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적분 영역이 어떻게 생겼어요?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원판이지요. 그렇죠. 자, 그럼 앞에서 배웠습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갖는 원판이니까 이것은 극좌표를 사용하는 것이 계산이 편하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극좌표를 사용하겠습니다. 극좌표를 사용할 거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반지름이 3인 원점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3인 이 원의 식은 r은 3 이렇게 바뀌죠.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식을 이제 바꿔볼까요? 예. 그러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은 1 플러스 4로 묶어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니까 1 플러스 4r의 제곱. 그렇죠? 예. 이걸 적분해주면 됩니다. 근데 극좌표로 바꿨으니까 자코비안의 절대값. 예, r이지요. 해서 dx, dy는 r, dr, d세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r이 하나 곱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r을 곱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극좌표를 가지고 계산할 때는
r을 안쪽에 놓고 적분을 해라 그랬어요. 그렇죠? 세타는 바깥쪽에 놓고 적분을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타라는 것은 여기 x축 양의 방향 0부터 여기 y축 양의 방향 2분의 파이, x축 음의 방향 세타가 파이, y축 음의 방향 세타가 2분의 3파이 해서 한 바퀴 돌아오면 다시 x축 양의 방향으로 오면 세타가 2파이. 한 바퀴를 다 돌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다 움직였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r이 안쪽에 있으니까 r이 증가하는 방향의 화살표를 이 영역에서 그려야 됩니다. 근데 r은 가장 작을 때 0, 0은 원점. 그렇죠? 그러니까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r이 증가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원점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근데 이 적분 영역에서는 전부 시작은 여기 원점에서 시작하죠. 그럼 r은 0부터. 그렇죠? 근데 바깥쪽에 가장 나중에 뚫고 나가는 부분은 이 원이죠. 반지름 3인 원. 이 원의 식은 r은 3. 그렇죠? 그렇다면 r은 3까지. 어렵지 않죠? 예, 해서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였고 r은 0부터 3까지 움직였어요. 그렇죠? 해서 r과 세타의 범위를 설정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분하면 돼요. 역시 중적분이니까 안쪽부터 적분할 거고요. r만 변수 취급. 그렇죠? 예. 근데 여기는 식이 r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r제곱. 역시 조금 전에 문제처럼 루트 안에는 2차. 그렇죠? 그리고 바깥쪽에 1차 r이 곱해져 있어요. 그렇다면 1 플러스 r제곱을 치환해서 푸는 그런 겁니다. 예. 그런데 역시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원시함수를 바로 알 수 있죠. 1 플러스 4r제곱의 루트니까 2분의 1승. 무엇을 미분하면 2분의 1승을 만들까? 그럼 2분의 3승. 똑같죠? 예, 해서 원시함수는 4r제곱 플러스 1에 2분의 3승 가지고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그럼 미분해서 이게 되도록 맞추면 돼요. 역시 4r제곱 플러스 1에 2분의 3승을 미분하면 2분의 3승 하는 게 앞으로 나가서 곱해질 테니까 앞에 3분의 2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미분할 때 연쇄법칙 4r제곱 플러스 1을 또 미분해서 곱할 거니까 4r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하면 8r. 그렇죠? r만 남아야 되니까 8분의 1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안쪽과의 원시함수는 8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4r제곱 플러스 1의 2분의 3승. 어렵지 않죠? 자,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적분은 계산된 다음에 바깥쪽 적분 세타로 적분을 할 텐데 이쪽에는 세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타로 적분할 때는 상수.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적분기호 밖으로 나가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거 밖으로 나가서 안쪽 적분에다가 안쪽 적분, 바깥쪽 남은 것은 통째로 나갔으니까 세타를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이면서 2를 적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1d세타, 즉 0부터 2파이까지 d세타.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쪽에 있던 r의 적분은 원시함수를 아까처럼 찾았고요. 그럼 0부터 3까지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곱해진 이 값은 2를 적분한 거니까 구간의 길이 0부터 2파이까지 구간은 2파이 마이너스 0. 구간의 길이는 2파이죠. 이 적분은 2파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이 계산만 해서 2파이하고 곱하면 되겠어요. 3을 대입한 값에서 0을 대입한 값을 빼주면 됩니다. r에 3 대입하면 제곱해서 9, 4, 9, 36, 1 더하면 37. 37에 2분의 3승이니까 37 루트 37. 그렇죠? 0 대입한 거 뺄 텐데 0 대입하면 1. 1은 2분의 3승해도 1. 해서 마이너스 1. 어렵지 않죠? 여기는 8하고 2하고 약분하면 4 곱하기 3, 12분의 1. 그렇죠? 거기에 2파이가 곱해지면 되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것도 정리하면 예, 2 약분되고 6 남았어요. 해서 6분의 37 루트 37 마이너스 1 곱하기 파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예, 이번 시간은 공면의 넓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